병원 자율의학과에 있는 신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근육이 과연 6번째 생체 신호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앞서서 저희가 이제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늘면 의료비가 늘 거다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시각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아까 처음 들어가면서 제가 6번째 생체 신호가 과연 근육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이 처음에 이제 체온, 심박수, 호흡수, 혈압 요 4개가 사실 제일 중요한 생체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매일 관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 5번째로 중요한 생체 신호가 뭐냐? 연구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통증이다, 산소 포화도다, 혈당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산소 포화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6번째 이제 생체 신호로 거론되고 있는 게 우리 기능적 상태, 보행 속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근육이랑 관계가 있는데 이게 근육의 기능이 중요한 건지 양이 중요한 건지는 아직 좀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2023년에 올해 이제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저희가 노쇠나 전노쇠 건강, 아까 아침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건데요. 고령화가 늘어서 노인이 많이 늘었지만 노쇠의 비율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령화가 돼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많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고지혈증 얘기 또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만성질환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 먹는 문제, chewing difficulty, 먹는 어려움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활동의 제한이 줄어들면서 더 많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 많다라는 게 저희가 조금 더 특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쇠약하고 아프고 심하게 힘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건강해진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을 더 많이 더 건강하게 헬스 에이징 하는 게 정말 트렌드에 맞다라는 생각을 자율학과 의사로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올해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60대, 70대, 80대 모두 다 주 3회 정도 운동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6분 동안 걷는 그 거리인데요. 거리가 이렇게 다 늘어날 수 있다. 변동을 쓸 수 있지만 3, 4년 지나가면 다 는다. 그 다음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 하는 것들도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타임 앤 워 테스트는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3m 앞에 있는 콘을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검사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씩 줄어들더라. 그래서 나이가 노인 중에서도 정기 노인, 부기 노인 이런 얘기도 쓰지만 어쨌든 80대가 되어서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의 시스템은 여기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기능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간당간당하게 잘 지내고 있으신 이분들이 갑자기 어떤 스트레스가 생기면 갑자기 기능이 뚝 떨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치료를 잘해서 원래 상태로 올릴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시기라고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이렇게 건강 수준이 비교적 괜찮지만 더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에서는 의료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어르신들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서 어떤 스트레스가 온다 하더라도 그냥 나 혼자 이겨낼 수 있는 상태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한 서비스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주기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의료 산업과 관계없는 헬스케어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디컬 리코딩으로 우리가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건 10%밖에 안 된다 그러고 유전자로서 한 30%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고 생활 환경 방식이 나머지 60%를 설명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사느냐, 뭘 먹느냐, 친구를 누굴 만나느냐, 담배를 언제부터 폈냐, 얼마나 폈냐, 술을 얼마나 먹냐 이게 다 생활 환경 방식인데요. 이게 이런 컨셉이 옛날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들을 많이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디지털화되면서 분석하기가 쉬워졌다는 게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디지털 기계를 정말 잘 다루지는 못하시겠지만 배우셔야 됩니다. 새로운 기계에 익숙해지시고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 이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다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형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중심이 디지털인데요. 저희 나라가 되게 잘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근감소증에 대해서 얘기를 또 드릴 건데요.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게 근육의 기능과 양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근육의 양과 기능은 나이가 들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상적인 노화라고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만성적인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도 체중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아파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 때문에 근육이 급속도로 빠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저는 구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직 컨센서스가 완전히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질환에 의한 근감소증은 정상 노화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근육에는 속근과 지근이 있습니다. 근육이 빨리 수축하는 거, 그 다음에 근육이 좀 느리게 수축하는 거. 속근은 그래서 민첩성과 관련이 있고 낙상하고 관련이 있고 지근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이런 거와 연관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런 속근들의 비율이 많이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노화에 의한 과정이고 저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폐가 나빠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타입 2가 아니라 타입 1 지근이 감소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화에 의한 근감소증이 아니라 어떤 다른 질환에 의해서 근육의 양과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면 운동 방식이나 적용되는 기술도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의 가이드라인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속근과 지근의 비율을 우리가 근육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바깥에서 이 사람의 근육의 상태에 속근과 지근의 비율을 우리 지금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발달해 나가면 조금 더 이걸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뇨는 어떨까요? 당뇨에서도 우리가 요게 당뇨거든요. 당뇨에서도 타입 1의 비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감소증에 대한 이야기는 2010년도에 이제 유로피안 워킹 그룹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달려왔습니다. 달려왔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워킹 그룹에서 얘기하는 요 기준을 따르는데요. 결국 근육의 양을 재야 되기 때문에 근육의 양을 잴 수 있는 방법인 우리가 덱사, 골밀도 장비를 쓰거나 아니면 바이오 임피던스 아날라이시스라고 대표적인 회사가 인바디죠. 밖에 나가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는 근육량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근육량 말고 근력의 기능은 여기 보시면 그립 스트레스 돼 있죠. 악력을 보거나 보행 속도를 보거나 아니면 체어 스탠드 돼 있죠. 이렇게 의자에서 일어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는 거는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우리가 짚지 않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섯 번째 일어나서 설 때까지의 초를 재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복지관 다니면서 어르신들 보고 서로 재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12초가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2023년 올해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 이제 소사이어티에서 이렇게 우리가 근육량이 감소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근육의 힘이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신체 기능 퍼포먼스가 떨어져 있는 거, 요거를 세 개를 가만 보면 둘 다 떨어지면 근감소증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근력하고 그 다음에 피지컬 퍼포먼스, 우리 활동 정도를 봤을 때 요거 두 개만 떨어진 경우는 펑셔널 sarcopenia, 기능적 근감소증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을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저는 나름 의미 있는 제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악력이라든지 신체 능력을 보는 것들은 그 사람이 컨디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약주를 엄청 많이 드시고 오면 그 다음날 힘을 제대로 못 쓰시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참 좋은 툴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가지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 일어설 때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짧은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긴 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검사 방법에 대한 아직 논란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정하기 위해서 한 30초 동안 일어서는 횟수를 기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걸 다 보여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분명히 이 컨셉은 제가 생각에 맞고 이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는 몇 점인데 내일의 나는 몇 점이 되어야겠다. 그 개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더 건강해지시는 노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저희 2023년 9월달까지 저희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신 분들에서 근육량 감소가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를 보니까 남자가 7.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한 19% 정도가 근육량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재활의학과를 방문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63.82%를 재활의학과에 방문하거든요. 물론 뇌졸중이 있거나 척수 손상이 있거나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저런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제외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근육량을 본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에서 꼭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하십시오. 가정용 체중계를 구입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자기의 체중을 재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인바디 같은 바이오임피던스 아날라이시스는 도대체 어떻게 근육의 양을 재는 거냐? 근육은 사실은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근육은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가 잘 가면 저항이 작으면 물이 많다. 그러면 근육량이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실 콩팥이 안 좋아서 또 붓고 심장이 안 좋아서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붓는다는 거는 근육이 많아진 게 아니라 근육과 표피 사이에 또 다른 데가 많이 물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부종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없는 경우에 근육량 자체가 많은 것을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해석하시는 이런 해석의 주의점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런 임피던스 아날라이시스를 이렇게 다주파수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파수가 낮으면 세포막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세포막을 투과하는 힘이 커져서 세포 내 수분까지 반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여러 가지의 프리퀀시에 우리가 전류를 흘려봤을 때 이게 근육에 물이 많은 건지 아니면 근육 이외에 물이 많은 건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게 장점이다.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핸드폰 워치에도 요즘에는 근육량 측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단주파수입니다. 50. 대표적인 주파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어있는 상태가 아닌 질병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아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이 안 좋다거나 심장이 안 좋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숫자들이 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인바디 제품들에서는 이제
주파수가 조금 높은 고주파수까지 들어간, 그래서 조금 더 해상도를 높인 기계들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병원에서 쓰는 것들은 고가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그 헬스장이나 이런 데 있는 제품하고는 상호는 같을 수 있지만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근육량 말고 페이지 앵글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셀의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하는 건데, 세포의 건강한 정도를 말한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자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여자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낮으면 이게 영양 상태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노인들한테서는 3.5보다 낮으면 사망률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환자인데요, 심장이 안 좋고 양쪽 무릎 관절염 있는 사람이 근육량은 비교적 높게 잘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점점점 근육량이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심장 판막 수술을 딱 하시고 나서 급격하게 못 움직이면서 근육량도 쭉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저희가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영양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형태가 되면 조금 더 활발하게 잘 지내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진료에 응용할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영양 상태들까지도 객관적으로 조금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급성 폐렴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한 사람들도 이렇게 근육량이 뚝 떨어질 수 있는데, 이분은 그 전의 상태를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이제 폐렴 치료가 끝나고 나서 요양병원으로 가시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집으로 갈 수 있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또 동영상은 안 나와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양과 근육의 기능을 보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카케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카오스라고 하는 게 나쁜 것들이고 헥서스라고 하는 게 그런 상태란 얘기니까, 나쁜 게 있는 상태라고 하는 카케시아, 이 단어 두 개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주로 암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쁜 게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2021년도에 정의하기로는 체중이 5% 감소한 것. 그런데 아주 체중이 낮거나 아니면 근감소증이 있을 때는 2%만 떨어져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재는 것은 되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재실 때 이왕이면 내 체중 안에 근육량은 어떻게 되고 지방은 어떻게 되고 요거를 같이 볼 수 있고 영양 상태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알고 계신 것들을 활용해서 더 조금 정밀한 우리가 진료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오래됐고, 여기서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과가 나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좋아질 수 있다. 물론 화학된 꿈을 꾸면 안 되겠지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기술이든지 써가지고 이것들을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 디지털 기술들을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지 능력도 중요하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고 약물을 어떻게든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보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렇게 찾아가는 버스에다가 저희가 이런 인바디 장치를 달고 가가지고 근육량도 재드리고, 제가 어르신들한테 활력 있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운동들을 하면 좋은지 상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노쇠들을 조금 줄여볼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